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이번 주는 올해로 75주년을 맞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은 앞으로 2달 보름 가까이 남은 10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앞당겨서 다루는 건 올해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많은 시련이 닥친 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김정은이 시련을 딛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10월 10일 행사를 활용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려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10월 10일이 북한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노동당은 국가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조직입니다. 그런 노동당이 창건된 기념일이기에 북한은 10월 10일을 김일성, 김정일 생일에 버금가는 중요한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끝자리가 5 또는 0이 되는 해의 기념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북한에서는 꺾어지는 해라고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각각 1912년과 1942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을 특별히 기념할 만한 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는 75주년을 맞는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꺾어지는 해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를 거하게 치르기 시작한 건 45주년을 맞은 1990년부터입니다. 1990년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당시입니다. 공산 진영이 무너지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난에 맞닥뜨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큰 돈을 들여 전 세계에서 126개국 276개 단체의 대표단을 평양으로 불러 모아 대집단 체조를 보여주고 평양시 청년 10만 명이 참가하는 횃불 시위도 개최했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임을 북한 주민들에게 강조함으로써 경제 위기로 인한 북한 노동당 정권이 위기에 빠지는 걸 막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1995년은 김일성이 사망한 다음 해입니다. 상중인데다 홍수와 가뭄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지만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는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10월 10일 행사로는 처음으로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고 100만 명이 참가하는 군중 시위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이 한숨 돌리기 시작한 2000년의 55주년에는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집단 체조 예술 공연이 열렸습니다. 물론 군사 퍼레이드도 열렸습니다. 2005년과 2010년 당 창건 기념일에도 군사 퍼레이드와 청년 횃불 행진이 열렸습니다. 2010년에는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이 처음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일 시대는 한마디로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죽은 1994년부터 김정일이 죽은 2011년 사이 북한은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며 체제 생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북한은 1990년처럼 많은 돈을 들여 많은 해외 인사를 초청하기가 힘에 부쳤나 봅니다. 그래서 대신 군사 퍼레이드와 군중 시위, 대집단 체제로 행사를 꾸몄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군사적으로 강국이라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였을 겁니다. 김정일 시대의 이런 전통은 김정은 시대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건 물론이요, 오히려 강화됩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 꺾어지는 해의 당창건 기념일은 2015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기념 행사가 김정일 시대보다 훨씬 거창해졌습니다. 특히 군사 퍼레이드가 예전보다 비중이 훨씬 커졌습니다. 군사 지도자로서 김정은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노농저기군이 등장했습니다. 늑수그레한 중년 남녀가 빨치산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은 취임한 지 몇 년 안 된 김정은이 비록 젊지만 노동당을 이끄는 영도자임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하려는 의도가 담긴 기획이었죠.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극적인 순간이 연출됐습니다. 신형 방사포와 ICBM을 등장시킨 겁니다. 열병식 시작을 알리는 연설에서 김정은은 우리 혁명 무력은 미 제국주의가 일으키는 모든 전쟁에 다 상대할 수 있으며 민족 최대의 수건인 조국 통일의 찬란한 새날을 앞당겨 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무력 통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호전적인 모습을 있는 대로 드러냈습니다. 서두에서 75주년을 맞는 올해 당창건 기념일이 김정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유난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2012년 권력을 물려받은 뒤 김정은은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북한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중 가장 성과가 큰 것이 군사 부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성했지요. 또 각종 건설 사업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평양 시내에 과학자거리, 문수거리 등을 만들고 삼지연 신도시를 건설했으며 양독 온천 휴양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경제면에서 김정은 시대는 실적이 거의 빵점 수준입니다. 2016년 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올해 끝날 예정입니다만 북한 매체들은 올 들어 일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야심차게 제시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문입니다. 5개년 전략은 미국과 핵 담판을 통해 제재를 풀어내는 걸 기대하고 세운 것인데 핵 협상이 실패하면서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월 10일 행사에서 경제발전에 성과가 있음을 과시하고 싶었겠지만 불가능해진 겁니다. 또 지난해까지 화려했던 각종 건설 사업도 올해는 형편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봉쇄하고 방역에 집중하면서 건설 사업을 지난해처럼 활발하게 추진하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연초에 올해 예정된 다른 건설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10월 10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을 세우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지난주 병원 건설 현장을 방문해 건설 책임자들을 문책한 건 10월 10일까지 완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뒤 3일 만에 김정은은 황해북도에 있는 대규모 닭공장, 우리로 치면 양계장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먹거리를 위해, 특히 평양 주민들이 먹거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양계장은 아무리 잘 지어봤자 양계장입니다. 아직 완공도 안 돼 뼈대만 서 있는 콘크리트 축사를 뒤로 하고 담배를 든 손으로 이리저리 지시하는 모습은 지난해 삼지연 신도시나 양덕 온천 휴양지의 화려한 현장에서 활짝 웃으며 의기양양하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평양종합병원 건설 실패를 만회하기엔 크게 부족한 현장이었습니다. 지난 27일 북한의 전승절에 북한은 노병대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작년엔 열지 않았던 행사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여행을 금지시켜 경제활동마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90대 전후의 노인들을 대거 평양으로 불러 모아 행사를 벌인 겁니다. 지난해처럼 김정은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기 위상을 과시할 만한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노병대회를 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김정은은 올해 초라한 실적으로 자기 위상이 쪼그라드는 걸 의식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처럼 이 격언을 잘 따르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위기일 때 오히려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은 북한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번 10월 10일 행사를 통해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 이상 훌쩍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는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김정은이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기엔 이미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당창건 75주년 기념일은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내놓을 만한 실적은 전혀 없는데 잔치는 성대하게 벌여야 하는 셈입니다. 특히 올해 당창건 기념일은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 3일을 2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그랬듯이 미국을 향해 뭔가 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포착된 당창건 기념일 행사 준비 상황을 보면 군사 퍼레이드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김일성 광장의 주석단을 허물고 새로 짓고 있으며 광장 여러 곳을 손보고 있습니다. 또 군사 퍼레이드를 연습하는 평양시 외곽 미림 비행장에도 대형 건물들을 새로 지었습니다. 커다란 군사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군사 퍼레이드는 평화적 메시지보다는 호전적 메시지를 보내기에 적합한 행사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당창건 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미국을 사정거리로 하는 화성 14호 등 대형 ICBM을 등장시킬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이 퍼레이드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면서 2015년보다 훨씬 강한 호전적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선 새로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충격적 도발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무력 통일을 선언했던 2015년 못지않게 김정은은 우리를 향해 호전적인 메시지를 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행동을 볼 때 그렇습니다. 창 너머 북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